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것도 이 영상도 자 11월 5일날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해놨던 영상인데 이제 방송을 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이제 뭐 공부하는 뭐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방송이 좀 늦다 보니까 좀 이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제가 이제 5G는 단기적으로 끝났다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 비중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 3차 파동을 준비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자 5G 막 부르짖으면서 비중을 30%까지 채워도 된다 라고 막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자 4차 산업 인프라가 5G인데 자 이 인프라를 깔려면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그래서 통신장비주들이랑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봐야 된다. 담아놔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게 이제 파동이 나오면 자 상승이 제대로 나오고 뭐하고 하면 자 1, 2년 후에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자 이제 해외 쪽을 봐야 된다. 그럼 국내에서 해외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1, 2년이 지난 구간이죠. 그리고 1차 파동은 19년도 초에 나왔었고요. 1차 파동, 이제 1차 파동이 아니라 2차 파동은 1차 파동은 거의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가는 구간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G 1차 파동.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강한 대장주가 뭐였냐. 이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시세가 다 나오고 나야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예측의 영역이었어요. 예측의 영역이었는데 기회가 있었죠. 요때도 이제 이 1차 파동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제가 리딩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공부가 덜 돼 있었어요. 시장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로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거의 전부 다 체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랑 5G 섹터 1차 파동은 다 놓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은 어때요? 자, 카메라 모듈 OLED 다 잡아가고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 KMW, RF, HRC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움직였는데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대한광통신이죠. 얘는 이제 소재단이에요.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요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자, 소재단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장비가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재가 왜 움직일까요? 요런 거를 장비를 생산하려면 소재가 필요하죠. 그쵸?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먼저 늘어난 쪽이 소재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캐파 증설하고 이제 이걸 완제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기지국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지국 눌리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통신 장비잖아요. 근데 장비를 생산하려면 소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소재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 SK텔레콤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 뭐 LGU 플러스에서 통신 장비를 사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수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를 그럼 똑같이 까놓고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소재가 처음에 움직였죠. 그리고 자,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RFHRC나 KMW처럼 장비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또 이게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때는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밸류 체크를 못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블을 형성을 하면서 가다가 이 버블이 가치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실적이 입혀지고 추정치가 잡히기 시작하면 자, 이 상승폭을 어디까지 줄 거냐. 여기에 대한 밸류 체크가 가능한 구간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상승이. 그래서 1차 파동은
여기에서 이거 400% 움직이고, RFHRC가 여기 300% 움직이고, 대한광 통신이 움직일 때가 이게 1차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5G 섹터에서 얘네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게 이게 이제 2차 파동이에요. 2차 파동이 움직일 땐 어때요? 자, 소재주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백이 생깁니다.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소재 공백이 생기면 어때요? 소재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왜 내려왔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이 뭐 광섬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공급 과잉이 일어났던 거죠. 가격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들러들어서 다 만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마진은 낮아지고 생산 원가는 뭐 그대로 있는데 마진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도 똑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 섹터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만들 때 1차 파동과 1차 파동이 이제 내가 왜 1차 파동, 2차 파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냐면 3차 파동, 4차 파동 이 업황이 끝날 때까지 파동은 계속 이어지면서 대장주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순환매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파동에서 가장 강했던 애가 2차 파동에서는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 섹터는 모멘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때 움직인 건 뭐예요? 이거는 기대감이에요. 자, 소재 섹터는 숫자가 보여지면서 움직입니다.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 섹터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 이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자, 이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당시 구간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올라탈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아갔던 종목들 중에 회원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자, 2차 파동 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자, 오이솔루션, 유비커스 홀딩스. 자, 얘는 어때요? 얘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예요.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간 거지, 가치로 놓고 보면 얘는 아직도 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상승 여력이 50% 이상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50% 상승 여력 보여주고 이런 종목들은 안 사요. 신규 편입을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내가 왜 우리가 지금 이제 5G를 놓고 보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왜 안 보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파동에 잡았던 오이솔루션이나 유비커스 홀딩스 요런 흐름이 카메라 모듈 섹터 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어디서 나올지 이런 거를 내가 체크를 해서 우리는 담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시세가 나오는 시점에는 또 수익 스토리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죠. 요런 패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이해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읽으면 한 번 시작이 되면 산업이 사이클이 한 번 시작이 되면 자, 빨리 꺼지는 경우는 한 2년. 자, 길게 가는 경우에는 5년, 10년도 가요. 사이클이. 자, 이 산업 사이클이 2년이 끝날지 5년, 10년이 끝날지 이걸 알 수 있나요? 미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포지션들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 제가 이제 2차 파동에서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잡았단 말이에요. 둘 다 잡았죠. 둘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3차 파동에서 지금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자, 회원분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자, 지금 수익이 거의 뭐 100%, 50%, 60% 나 있는데, 자,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얘네는 아직 밸류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3차 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시 5G가 움직일 때 자, 오이솔루션이나 KMW는 제가 봤을 때 KMW는 한 20%에서 40% 정도 상승률이 보입니다. 지금 가치로 보면. 이건 이제 업사이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업사이드를 먹으려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3차 파동의 밸류가 20%에서 40% 상승률력, 50% 상승률력이 있는데 내가 볼 때 100%,
자, 2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회원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정 주가가 얼마다. 자, 그때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 종목들이 진짜 3차 파동, 이제 파동이 다시 진행이 될 때, 5G 파동이 다시 진행될 때, 이렇게 대장주 흐름이 바뀌는 흐름에서 그 종목들이 대장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틀린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중의 시각과 반대로 생각을 해라. 5G 업황이 끝난지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종목들이, 5G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5G라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산업 흐름 업황에서 KMW하고 OE솔루션이라는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업황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5G 가입자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명, 30만 명이었나? 70만 명이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거의 한 5천만 중에 한 4천만 이상 쓰겠죠. 그러니까 5천만 다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5G 가입자가 한 2천에서 3천만까지 늘어날 때까지는 이 업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놓고 볼 때 이 이동인구가 그러니까 LTE가 한 이 5천만 중에 LTE를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인가를 보면 절반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통계치를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2, 3천만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LTE를 사용하는 인구가. 그러면은 지금 70만 밖에 되지 않으면 이 인구가 2천, 3천만은 아니어도 최소 1천만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초기에 투자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상승하던 게 요렇게 줄어들겠죠. 상승폭이 이 속도를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속도가.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보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 미국. 이 중국, 미국이 이제 이 투자가 진행되고 뭐하고 할 때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거는 실적이 폭발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KMW가 지속 성장을 할 수도 있고 OE솔루션이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업사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편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업황은 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2025년까지 성장 여력, 자 공급 포화가 진행이 되는 게 2025년에 진행이 될지 2022년부터 2025년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 구간대 어디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포인트로 보고 있다. 최소 2, 3년은 남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못 움직인 종목들, 그리고 밸류가 남아있는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잘 추려봐야 된다는 거죠. 대장주의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KMW는 상승 여력이 20%에서 40%는 남아있다는 판단. 이걸 왜 판단을 하냐면 KMW가 버블이다 그러면 지금 편입을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왜? 대장주가 버블이라 그러면 적정가치 이하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신규 편입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KMW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는 거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상승 여력은 늘어날 거니까. 왜 그럴까요? 이 업황이 꺾이는 중이 아니고 업황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자, 미래 업황이 더 좋을 거라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1차 파동, 2차 파동의 대장은 신규 편입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OE솔루션 KMW 같은 경우는 자, 신규 편입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상승 여력도 많지 않으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을 담아야 리스크가 줄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신규 편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빼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자, 회원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보여지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3차 파동, 이제 3차 파동의 대장 흐름이 나올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그
그 후보군을 해서 한 3, 4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좀 일단 어느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2종목이 진짜 그렇게 시세가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5G 쪽은 이제 우리 흐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보여지지 않는 종목은 매출의 성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매출이 나오는데 적자가 찍힌다. 매출이 증가하는 폭을 보고 이게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폭발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것도 업황이 살아있으니까. 업황이 죽었다 그러면 절대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되겠죠. 투자 근거를 찾았다 그러면 소외감을 견뎌야 성과가 만들어진다. KMW가 빠질 때 한 고점에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간 폭에 보면 빠진 것도 아니죠. 한 30-40% 빠진 건데 이 밑에서 지금 여기서 좀 더 내려와 있으니까 한 30-40% 빠진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이오처럼 이렇게 될지 그림 맞추기만 하는 사람들은 야 바이오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을까요? 자, 주식은 가치라는 것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처럼 이렇게 꺼질 수는 없어요. 이럴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거죠. 극히 작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진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K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한 이 구간에 2, 3년을 이렇게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KMW는 이 자리를 넘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업사이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5G 관련주들 중에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만난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환매 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순환매 흐름을 얘기를 하면 며칠, 무슨 뭐 몇 주,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만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걸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볼 줄 알아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1번 말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KMW라고 보면 자, 2번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에서 요만큼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이렇게 같이 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이솔루션이에요. 자, 3번 말은 어때요? 자, 아직도 여기에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자, 4번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번 말이고 4번 말이면, 4번 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자, 상승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요런 걸 찾아야 돼요, 요런 걸. 이거를 그림 맞추기로,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적이라든가 가치, 그 기업의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업이에요. 아직은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기업들 중에 핀테크 쪽만 일부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요 관련된 빅데이터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들이 올 거예요. 자, 5G가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 단계가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업황과 시황 그리고 이 방향성들을 우리 회원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면서 보유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보유를 할 때도. 그리고 회원이 아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런 긴 관점으로 항상 업황을 추적해가고 또 산업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어디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섹터의 비중을 늘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실수가 많이 있다 그래도 그 중에 맞춰가는 몇몇 개가 수익으로 다 손실을 커버를 해줍니다. 실수한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기회는 끊임없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5G 관련주들 중에서 자 3차 파동이 3차 파동에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